유럽여행 갈 때 핸드폰 요금제를 바꿔야 된다는 개념조차 없었던 거야. 외국 나와가지고 구글맵이랑 이렇게 지도를 볼 생각을 안 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저는 그 아날로그 지도를 가지고 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새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새해나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약간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거든요. 습관? 그걸 좀 기록을 해놓으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블로그를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생각보다 꽤 오랫동안 블로그를 썼더라고요. 진짜 생 기록용, 옛날에 그 싸이월드 알죠? 싸이월드 같은 감성으로 블로그에다가 이제 제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제 첫 해외여행 기록이 있는 거예요. 첫 해외여행. 얘기하자면 좀 긴데, 라떼 얘기예요, 라떼 얘기. 옛날엔 그랬어. 그때는 막 지금처럼 해외여행을 사람들이 막 엄청 다니지 않을 때였어요. 지금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은 금방금방 갔다 오고 하잖아요. 비용이 그렇게 막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일단 제 주변에 해외를 갔다 온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었고, 있긴 있었어. 저는 이제 건축학과를 나왔다 보니까 유럽 여행을 갔다 오는 게 뭔가 하나의 과제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학교 과제 이런 게 아니라 건축인이라면 응당해야 할 과제 약간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막연하게 나도 유럽 여행 갔다 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릴 때 이렇게 책을 보면은 사진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봤던 사진이 그 네덜란드에 풍차가 돌아가는 약간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그게 한국에 없는 그림이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 엄마랑 이제 그 책을 보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엄마가 이게 풍차야 하면서 이렇게 뭐 풍차에 대해서 막 설명해줬어. 나중에 너가 커서 여기 가면 이거 볼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아직까지 네덜란드에 가보진 못했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물론 내가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유럽 사진이나 이런 건 다 볼 수 있지. 근데 굳이 그거를 막 검색해서 보고 막 그런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가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어. 근데 막 지금처럼 SNS가 막 활성화되던 때도 아니었고, 유럽 여행 가려고 하면은 일단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책을 정독을 한다던가 약간 그런 식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에펠탑이 무슨 색인지도 모른 채 유럽 여행을 간 거예요.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이렇게 4나라만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 첫 해외여행지 영국 런던에서 쓴 일기가 있길래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긴장이 되는데요. 조회수가 21이네요. 이 중에 한 10번은 제가 읽은 것 같아. 첫 줄부터 핑크색으로 나의 첫 해외여행 느낌표 해가지고 아침 10시경에 인천공항에 미리 도착해서 여유롭게 짐을 붙이고 공항에서 폰 요금제를 바꿨다. 첫 줄부터 할 말이 생겼어. 공항에서 폰 요금제를 바꿨다. 공항에서. 얼마나 무지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외여행 갈 때 핸드폰 요금제를 바꿔야 된다는 개념조차 없었던 거야. 근데 약간 그것도 있어. 내가 해외여행 가야지 하다가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첫 해외여행을 이제 계획하게 된 거예요. 해외여행을 처음 가보니까 내가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뭐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공항 가가지고 체크인을 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이트를 이렇게 막 찾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게이트 근처에 통신사가 있었어. 제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서성거리고 하니까 거기 앞에서 통신사 직원분이 핸드폰 요금제 바꾸셨어요? 이렇게 저한테 갑자기 말을 거셨어요. 그러니까 그땐 그랬다니까? 지금이야 뭐 지나가다가 폰 요금제 바꾸셨어요? 뭐야 뭔데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나 같은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야. 뭐 해외 로밍 서비스로 뭔가를 바꾸고 하면은 하루에 10,000원을 내면은 뭐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대. 그래서 하루에 10,000원씩 해가지고 한 달 갔다 왔으니까 근데 한 30만 원 나왔겠다. 그때는 학생 때라 요금을 제가 낼 때가 아니거든요. 꽤 많이 나왔겠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바로 요금제를 바꿔가지고 그러고 출국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그분이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았으면 나는 외국 나와가지고 핸드폰 안 된다고 이제 막 그랬을 거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외국 나와가지고 구글맵이랑 이렇게 지도를 볼 생각을 안 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저는 그 아날로그 지도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유럽 여행 간다고 책을 두꺼운 걸 샀어. 프렌즈인가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엄청 두꺼운 노란색 책인데 그 책을 사면은 안에 아날로그 지도가 있어요. 그 책이랑 그 지도를 내가 가지고 간 거야. 지금은 뭐 핸드폰만 있으면은 전 세계 다 갈 수 있어. 뭘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때는 뭔가 핸드폰이 만능이라는 생각을 하기 전이었거든. 시대가 그랬어. 아무튼 그래서 그때 이제 책이랑 그 아날로그 지도를 가지고 갔는데, 아니 근데 이 지도가 문제인 게 그 지도를 가지고 이제 파리 어디 샹젤리제 거리 이렇게 걷고 하는데 샹젤리제 거리에서 개선문이랑 신개선문인가? 그 개선문이 2개가 있어요. 옛날 개선문이 있고 새로 생긴 라데팡스라고 신개선문이 또 있어요. 근데 그 2개를 걸어갈 수 있는 거리로 지도에 표시가 돼 있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는 걸어가면 안 되는
와, 그러니까 지도에 표시가 잘못돼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지도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리 걸어도 그게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한참을 걸어가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침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한 정거장을 또 갔어. 이제 한 정거장을 가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하철로 몇 정거장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거의 다 와가지고 한 정거장만 간 거야. 아, 진짜. 지금은 그냥 구글맵에다가 목적지 찍으면은 뭐 얼마나 걸리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땐 그랬어. 아, 맞다. 이때 경유해서 갔어요. 진짜. 아, 말투 너무 킹받는다. 13시 10분경. 이런 말을 쓰는 거야? 러시아 항공 아이로플롯을 타고 지금도 이게 아이로플롯인가? 너무 생소한 이름인데? 약간 그게 있어.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려고 문장 안에다가 정보를 다 때려 넣는 거야. 경유하는 편이 더 저렴해서 선택했다. 맞아. 경유하는 게 더 저렴하지. 근데 이때 경유를 해가지고 왕복인데도 한 14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140 좀 넘었던 것 같아. 근데 정확하지 않아요. 너무 오래돼서 정확하진 않은데 뭐 정보 이런 게 없으니까. 아, 정보가 얼마나 없었냐면 이때가 TV 예능에 유럽이 전혀 나오지 않을 때였어요. 이때는 뭐 유튜브가 엄청 활성화되기도 전이었고 내가 유럽에 있는 움직이는 동영상 같은 걸 보고 싶으면 영화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야. 영화. 그러니까 막 유럽 나오는 영화는 진짜 죄다 다 봤어요. 뭐 스페니쉬 아파트먼트라고 하는 그런 스페인 영화도 있는데 진짜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 없을걸요? 스페니쉬 아파트먼트 아는 사람 없을 거야. 근데 내가 스페인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 영화를 내가 찾아낸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마약하고 이제 그런 친구도 나왔던 것 같은데 여튼 이제 그 외국의 모습을 보고 싶으면 그 나라의 영화를 이렇게 찾아서 봤단 말이에요. 이제 그 정도로 정보가 없었어. 움직이는 영상이 없었어. 그때가 꽃탈배가 하기 전이에요. 꽃탈배가 한국에서 유럽이 나온 첫 예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유럽이 나온 예능이 없었어. 근데 제가 이제 가고 나서 꽃탈배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꽃탈배를 보면서 아, 저기 갈 때 진짜 힘들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거기는 좋은 것만 보여주더라고. 이제 원래 예능이 그런 거겠지만 아, 그때 그게 있었어. 이거는 진짜 알면 되게 좋아할 만한 영상이거든요.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이라는 그런 독립영화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영화 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여행 유튜브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대학생들인가? 아무튼 이제 20살 초반에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유럽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을 찍어주고 그 대가로 자기들이 뭔가를 제공받는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를 도전하는, 그러니까 청년들의 도전기가 담긴 그런 영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독립영화인지 뭐 다큐멘터리인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때는 엄청 센세이션이었어. 그러니까 내 기준 아니야. 이 세상 기준일 거야. 그래서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노홍철 님이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이라는 그 타이틀을 따가지고 비슷한 컨텐츠를 찍었던 걸로 알아요.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아는 사람 진짜 별로 없을걸요? 일단 내 주변은 없어.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을 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때가 이제 제가 좀 그 혈기왕성한 그런 때여가지고 하루의 일정이 한 막 적게는 3개, 많게는 5, 6개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 지금은 하루에 하나만 해내도 그건 정말 대단한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막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얼마나 힘들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날 가고 싶은 거 그 근처에 있는 거 싹 다 모아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가는 거야. 다 가요. 그냥 다 가. 그러다 보면은 하루 종일 녹초가 돼가지고 딱 들어와. 근데 내 계획표에 쉬는 날은 또 없어. 그러니까 쉬는 날이 필요하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거지. 쉬는 날이 없이 한 달 동안 그 강행군을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해. 지금 그렇게 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저 어디 길가에서 발견될걸요? 첫 해외여행이라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설었다. 너무 설레고 들떠서 비행기 이륙 후 1시간을 넘게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희 이륙하고 창문 닫으라고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냥 하늘만 계속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어요. 저는 좀 그 진득하니 감상하고 이런 걸 또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창문 열어놓고 보고 있으면은 뭐 하늘 예쁘다 구름 예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아, 비행기가 어떻게 이렇게 날아가지? 하는 약간 그런 신기함. 뭐 날개가 어떻게 움직였을 때 비행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막 그런 것들 막 관찰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기내식은 내 취향이 아니라서 먹기 거북한 것도 있었지만 네 취향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기내식은 그냥 맛이 없어요. 맛있는 것도 있었고 긍정적이네. 어쨌든 모든 게 추억이라는 생각을 했다. 맞아, 다 추억이지. 연어 요리였는데 오징어 맛이 났다. 나 이 맛 아직도 기억나. 이거 진짜 맛이 없었거든. 이게 진짜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이게 10년이 더 지났는데도 아직도 맛이 기억이 나요. 진짜 약간 오징어 맛이었어. 와, 기내에서 신기한 걸 발견했다. 앞좌석에 모니터랑 리모컨이 달려있는데 이걸로 영화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할 수 있다. 아 진짜. 그리고 지도도 볼 수 있다. 확대도 되고 지구를 맘대로 돌릴 수도 있다. 비행기가 움직이는 게 보인다. 비행기 움직이는 게 저는 제일 재밌더라고요. 지도 보고 있는 게 제일 재밌어. 그리고 러시아항공에서 독도라고 표시된 우리 땅을 볼 수 있었다. 오, 러시아항공은 독도라고 표시를 해놨네. 현지 시각으로 17시 15분경.
러시아 공항에 도착. 오, 전광판 가가지고 다음 비행기 확인도 잘했네. 환승까지 이제 3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대요. 저는 이제 환승할 때 3시간 정도면은 딱 괜찮다고 보거든요. 3시간 이하로 떨어지면 좀 촉박하다고 느끼는 타입인데 이때도 이제 처음이라서 몰랐지만 3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나봐. 게이트 다 확인하고 러시아 공항을 구경을 하네요. 아, 신기해. 나의 첫 해외 여행은 모스크바가 되었구나. 아, 약간 이거 모스크바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해. 공항밖에 안 갔기 때문에. 아, 근데 저는 이때 너무 신기했던 게 모스크바 이제 공항이 딱 떨어졌을 때 모든 전광판이 러시아 말로 적혀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장면이 너무 신기했어. 그러니까 온 세상이 너무 신기했어요. 항상 한국에서 한국어로만 적혀 있는 그런 세상을 보다가 딱 갔는데 영어랑 러시아어만 딱 적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어디서도 대리 체험을 해볼 수 없었던 약간 그런 광경이기 때문에 그냥 표지판만 보는데도 너무 신기했어. 너무 충격적으로 신기했어요. 정말 외국에 온 느낌 많이 들고 너무너무 신기했다. 아, 글이 기네. 글이 긴 건가? 내가 말이 많은 건가? 약 3시간을 기다려서 20시 25분경 아, 나 이 말투 너무 킹받는다. 비행기 환승하고 영국 현지 시각으로 21시 25분경 런던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했을 때 어찌나 설레던지. 근데 막상 밖으로 나와보니 어두컴컴한 밤이었고 미리 예약해놓은 숙소로 가기 위해 전철을 탔는데 전철은 또 왜 그렇게 낡고 소리도 시끄러운지 두려움이 점점 커졌다. 이때 기억난다. 이때 이제 공항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지하철을 타고 그 언더그라운드 튜브라고 하죠. 이제 한국 지하철은 되게 고요하잖아. 뭔가 신식에 깔끔하고 이렇게 잉 가는 느낌인데 런던 지하철은 난리 법석이야. 척척척척척 이렇게 진짜 이렇게 가요. 창문을 다 열어놓고 달려.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더울 때는 창문 바람이 들어가고 시원하긴 해. 대신 그게 이제 깨끗한 공기인지는 모르지. 맞은편에 한 영국인이 한국어 교재를 들고 이어폰을 끼고 열공 중이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막 쫄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 맞은편에 어떤 외국인이 편한 자세로 이렇게 딱 걸터 앉아가지고 귀에다가 이렇게 꽂고 한국어 교재를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걸어보고 싶은 거야. 당연히 말 못 걸지. 나는 내향인이니까. 그거 보는데 뭔가 약간 친근하기도 하면서 아, 그래도 한국을 아는 사람들이 있구나. 지금이야 한국이 뭐 케이팝 어쩌고 해가지고 엄청 유명하고 막 코리안 드림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그랬지만 그때는 이제 막 강남스타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강남스타일 하면은 세상에 강남스타일을 알다니 이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건가? 약간 이럴 때였어. 그러니까 한국이 전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교재를 들고 공부하는 외국인을 보고 두려움이 점점 사라졌대요. 다행이네요. 유럽 여행 때 여행자들 캐리어랑 배낭 도난 사건을 귀에 못 박히도록 들어서 캐리어를 꼭 움켜쥐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유럽 간다고 하면은 캐리어 훔쳐간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캐리어를 갖고 갔거든요. 캐리어를 들고 이렇게 유럽을 걸어 다니면은 칼 꺼내가지고 이렇게 위협해가지고 캐리어를 그대로 훔쳐간다는 거야. 근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캐리어를 그냥 주는 게 현명하대요.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는 캐리어가 덜 아까우니까 위협을 하면서 캐리어 달라고 하면 그냥 주래. 약간 그런 얘기, 그런 경험담. 건너 누가 막 이랬다더라.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듣고 가가지고 진짜 너무 무서웠어. 근데 마침 도착했는데 그때가 밤이었어. 밤 9시 25분에 런던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그냥 생밤에 도착을 한 거야. 근데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또 이동을 해서 거기서 나가면은 또 얼마나 밤이겠어요. 근데 이제 안 좋은 소리도 엄청 많이 듣고 갔으니까 이제 겁을 엄청나게 먹은 상태로 캐리어 손에 꽉 쥐고 그리고 이동을 하는 거지. 숙소 근처 전철역에 도착해서 바깥으로 나왔는데 바깥은 여전히 깜깜했고 날씨가 너무 추웠다. 당연히 깜깜하지 밤이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해외여행에 무지했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예상치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출발하는 시간, 도착하는 시간 이거를 내가 머릿속에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가야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원래부터 좋아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행이 좋은지 어쩐지조차도 개념도 안 서 있는 약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국에선 한여름이어서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런던에 그날 낮에 비가 왔었는지 한국의 늦가을 날씨 같았다. 런던 또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이때 그 런던이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가 온다고 알고만 있었지 비가 오니까 날씨가 이럴 거고 막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국은 비가 와도 안 춥잖아. 근데 그 런던의 기후는 달랐던 거지. 근데 그거를 맨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한국은 고온 다습, 유럽은 뭐 온난 건조 이렇게 뭐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지만 내가 이거 직접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어떤 기후인지 뭐 감조차 안 오는 거야. 그런 상태로 이제 간 거예요. 꾸역꾸역 길바닥에서 가디건을 꺼내봤는데도 이때 진짜 길바닥에서 캐리어 열고 안에서 가디건 꺼내서 입었어. 제가 웬만하면 참고 가겠는데 도저히 그걸 참을 추위가 아니어가지고 결국 폰에 있는 지도로 주소 검색해서 지도 보고 따라갔다. 폰에 있는 지도. 그러니까 구글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구글맵을 내가 써본 적이 없는 거야. 쓸 일이 없는 거지. 지금은 뭐 해외여행 가면은 내가 지금이란 말 진짜 많이 하는데 지금은 해외여행 가면은 당연히 구글맵 말고는 쓸 맵이 없잖아. 구글맵을 쓰는 게 너무 당연한데 아무튼 뭐 그랬어요. 주변에 나 같은 관광객이 길을 헤매고 있었는데 도와줄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지나쳤다. 있어 신쟁이. 지금은 만약 똑같은 일이 생긴다면 도움을 줄 것 같다. 내 가치관이 많이 변한 여행이 되었달까 하는데 지금은 또 아니야.
모르겠어. 일단 소심해서 먼저 말을 못 걸 것 같고 도움이 되게 필요해 보이면은 도와주겠지만 그때 내 기억에 이 정도의 도움은 내가 모르겠네. 결국 지도를 보고 내가 예약한 런던 호텔에 잘 도착했다. 이 호텔 진짜 너무 괜찮았어. 가격대가 아마 1박에 10만 원이 좀 안 됐을 거야. 근데 런던의 시내가 잘 보이고 사람들도 아주 잘 보이는 거리에 위치해 있어. 바깥 구경도 실컷 했다. 이 호텔도 진짜 신기했던 게 보통 우리는 문이 이렇게 자동문으로 여닫이로 열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밀고 그냥 들어가거나 이 문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닫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야.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란 줄 알아요? 근데 심지어 이 호텔의 모든 것들이 다 커. 그러니까 문도 엄청나게 컸고 그 손잡이가 달린 위치도 한국보다 좀 더 높았어.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 체형 표준에 맞춘 거겠죠. 그리고 방에 딱 들어갔는데 변기도 높았어. 세면대도 높았어. 그러니까 모든 사이즈가 내가 익숙한 사이즈가 아닌 거야. 다 크고 뭔가 좀씩 높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러고 나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이제 창문을 열고 바깥을 그냥 딱 내다보는데 내가 진짜 완전 올빼미인데 그때 진짜 아침 8시에 칼같이 일어났어. 너무 설레고 너무 들떠가지고 칼같이 일어나가지고 창문 딱 열고 밖에 보는데 거기 막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사람 진짜 많은 거예요. 뭐 출근인지 학교인지 몰라. 아무튼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 진짜 많았어. 도로의 한 차선을 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생경하고 너무 신기한 거지. 또 말하지만 지금에야 한국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지만 그때는 이제 우리 동네에도 자전거도를 새로 설치하고 만들고 약간 이럴 때였단 말이에요. 또 영국이니까 차선이 반대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횡단보도가 내가 직접 버튼을 눌러야지 켜지는 그 횡단보도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내가 단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았던 심지어 거기는 횡단보도가 좀 다르게 생겼어. 한국은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데 거기는 점점점으로 이렇게 바운더리가 쳐져 있어. 점점점. 그리고 바닥에 이제 뭐 왼쪽을 봐라 오른쪽을 봐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어디 봐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바닥에. 반대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look left인가? 뭐 아무튼 뭐가 적혀 있어. 그때 그 사진 화질도 좋지도 않아가지고 뭐라 적힌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뭐 그래요. 근데 나는 이 횡단보도도 너무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창밖으로 보는 그 모든 세상이 다 너무 신기한 거야.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국이랑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진짜 더 신기했던 게 뭔지 알아요? 내 숙소 바로 맞은편에 어떤 영화 포스터 간판이 엄청 크게 이렇게 딱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가 뭐였냐면 이병헌 배우가 출연한 외국 영화입니다. 헐리우드 영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했다시피 이게 한국의 막 강남 스타일이 이제 막 도래하던 때라 내 숙소 바로 앞에 이병헌 얼굴이 걸려있다? 그리고 엄청난 거예요. 진짜 엄청난 거. 아니 이병헌이 여기?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여기 바로 옆에 이제 또 울버린도 있네. 딱 요럴 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때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신기할 법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대한 정보 자체가 거의 전무할 때, 뭐 주변에 여행 갔다 온 사람이 없어서 해외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들을 수 없던 그럴 때에 처음 해외에 나가가지고 겪었던 그 모든 광경들이 다 너무 신기하고 생소하고 그래서 되게 첫날부터 문화 충격을 엄청 심하게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뭐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조차를 아예 몰랐던 그런 때여가지고 근데 이렇게 해도 여행은 가능했다. 어쨌든 닥치면 다 어떻게 하게 돼 있다. 이때 이 한 달 동안의 유럽 여행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예요. 제 가치관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준 그 여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첫 해외여행입니다. 이 일기가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봤는데 제정신으로 읽기는 좀 어려운 그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혹시나 재밌게 보셨다면 이 다음날 다다음날도 한번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